2026년 1월 30일 미국 동부 시간 오전 10시 삼성전자 미국 공식 온라인몰의 서버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화면이 하얗게 멈췄고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의 오프라인 매장의 풀림 물량은 문자 그대로 증발했습니다. 정확히 5분. 단 300초 만에 모든 재고에 붉은색 SOLD OUT 딱지가 붙었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표를 보면 여러분은 두 눈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2,899달러, 한화로 425만 원입니다.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이고 최신형 노트북 2대를 사고도 남을 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소비자들이, 그것도 애플의 심장부인 미국 본토에서 이 미친 가격의 한국산 기계를 사겠다고 온라인 서버를 터뜨려 버린 겁니다. 미국 IT 전문 매체 CNET는 경악했습니다. 출시 전까지만 해도 이 매체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역대 가장 비싼 스마트폰, 아이폰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이 가격이 먹히겠느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자 분위기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오늘 저는 이 425만 원짜리 기계 덩어리 삼성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어떻게 스마트폰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지, 그리고 왜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져간 중국은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한국만 살아남았는지 그 기막힌 격차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냉혹한 현실이 있습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그러니까 600달러 이상의 고가폰 시장에서 애플 아이폰의 점유율은 62%입니다. 삼성은 고작 20%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3배 넘게 벌어진 격차죠. 미국 10대들 사이에서 삼성 안드로이드의 녹색 말풍선은 일종의 수치였습니다. 너 아직도 안드로이드 써? 이 한마디가 미국 고등학교 복도에서 통용되는 놀림이었다는 겁니다. 위로는 애플이 철벽을 치고 있고 아래로는 중국의 샤오미, 오포, 비보가 물량 공세로 치고 올라옵니다. 삼성은 그 사이에 끼인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2024년 9월 판을 뒤흔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의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화면을 2번 접는 스마트폰 메이트 XT를 내놓은 겁니다. 중국 언론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삼성을 넘었다, 애플은 끝났다며 국뽕의 취기에 소리쳤죠. 사전 예약만 650만 대, 일부 암거래상들은 7만 위안, 한화로 약 1,300만 원에 되팔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물건이라면 왜 전 세계가 중국 폰을 들고 다니지 않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참사가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에 올라온 11초짜리 영상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줍니다. 메이트 XT의 화면이 접히는 부분, 바로 그 힌지 라인을 따라 굵은 검은색 줄이 생겨 있었습니다. 떨어뜨린 것도 아닙니다. 부딪힌 것도 아닙니다. 그냥 접었다 폈을 뿐인데 화면이 스스로 파손된 겁니다. 수리비요? 디스플레이만 교체해도 150만 원, 메인보드까지 나가면 300만 원에 육박합니다. 400만 원짜리 폰을 사서 300만 원짜리 수리를 한다. 이건 폰입니까? 아니면 돈 먹는 하마입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은 화웨이가 선택한 아웃폴딩 방식에 있었습니다. 병풍처럼 화면을 바깥으로 접는 구조. 접었을 때 디스플레이의 일부가 그대로 노출됩니다. 열쇠, 동전, 주머니 속 모래 하나라도 흠집이 날 수 있는 구조적 약점을 태생부터 안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더해 화웨이 측이 스스로 공식 안내한 주의사항이 걸작입니다. 저온에서는 스마트폰을 펼치지 마세요. 400만 원짜리 폰을 겨울에 쓸 수 없다니. 이건 제품입니까? 온실 속의 화초입니까? 게다가 미국의 대중국 기술 제재로 안드로이드 OS도 탑재하지 못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없이 글로벌 시장에서 싸우겠다는 건 총알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IDC의 부사장 프란시스코 제로니모의 말이 전곡을 찌릅니다. 이 제품은 대량으로 팔리지 않을 것이며 비싼 기기를 살 여유가 있다는 걸 과시하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정리하겠습니다.
화웨이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지만 그 최초 뒤에는 깨지는 화면, 쓸 수 없는 앱스토어, 그리고 겨울에 펼치지 말라는 황당한 주의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아수라장을 지켜보면서 삼성은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일, 드디어 6년간 갈고 닦은 진짜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자, 이제부터 기술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웨이와 삼성의 차이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생선회에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최고급 참치 뱃살, 오토로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화웨이의 방식은 이 비싼 회를 접시 위에 그냥 올려놓고 다니는 겁니다. 바람 불면 마르고 먼지 않고 누가 스치기만 해도 모양이 흐트러집니다. 반면 삼성의 방식은 이 회를 정밀하게 밀봉된 용기에 넣되 뚜껑을 열면 원래 모양 그대로 펼쳐지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폴딩과 아웃폴딩의 차이입니다. 삼성은 화면 양쪽 날개를 모두 안으로 접어버립니다. 접는 순간 비싼 메인 디스플레이가 기기 안쪽으로 완전히 숨겨집니다. 대문을 닫아 걸듯이 외부 충격, 스크래치, 먼지로부터 완벽 차단. 접었을 때는 뒷면에 커버 디스플레이로 일상적인 작업을 하고 큰 화면이 필요할 때만 펼치면 됩니다. 평소에는 단단한 방패, 필요할 때만 화려한 날개를 펴는 것. 기술적으로 훨씬 어려운 길이지만 삼성은 그 어려운 길을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가겠습니다. 힌지 이야기입니다. 폴더블 폰에서 힌지는 인간의 무릎 관절과 같습니다. 수만 번을 굽혔다 펴도 삐걱거리지 않아야 하고 다 펴졌을 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평평해야 합니다. 초창기 폴더블 폰의 화면 가운데 깊게 파인 주름 기억나시죠? 빛에 비춰보면 꼭 다림질 잘못한 와이셔츠 같았습니다. 삼성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아머플렉스 힌지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첩이 아닙니다. 스위스 명품 시계의 태엽처럼 수십 개의 미세한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기계공학의 정점입니다. 듀얼 레일 구조로 설계돼 화면이 접힐 때 곡률을 물방울 모양으로 형성합니다. 덕분에 펼쳤을 때 주름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힌지 하우징에는 티타늄 소재를 사용했고 프레임에는 어드밴스드 아머 알루미늄을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화웨이가 힌지를 단순히 화면을 접는 도구로 봤을 때 삼성은 힌지를 폰 전체의 생존을 책임지는 생명 유지 장치로 설계했습니다. 외부 충격이 가해지면 그 힘을 힌지 전체로 분산시키는 구조. 사고가 나면 승객 대신 충격을 흡수하는 자동차의 크럼플 존과 같은 개념입니다. 세 번째 비유. 이번에는 마법에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화면이 세 겹이면 두께도 3배 아니냐. 이건 벽돌 들고 다니는 거 아니냐.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런데 삼성 엔지니어들이 만들어낸 수치를 보면 물리 법칙을 의심하게 됩니다. 접었을 때 두께 겨우 12.9mm, 케이스를 끼운 아이폰 프로맥스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얇은 부분은 3.9mm. 이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역사상 최초로 두께 3mm대를 기록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여행 가방 크기를 절반으로 줄였는데 짐은 오히려 더 많이 넣은 겁니다. 배터리 용량은 5600mAh. 역대 최대입니다. 공간은 줄었는데 용량은 늘었다. 이걸 어떻게 했냐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두께를 머리카락 수준으로 깎아냈고 배터리를 얇고 넓게 펴서 기기 전체에 분산 배치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그렇게 다르게 했다는 거야?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삼성의 진짜 무서운 점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대하는 집념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트라이폴드 생산 공정에 전례 없는 단계를 추가했습니다. 본체와 디스플레이를 접착하기 전에 CT 단층 촬영 검사를 합니다. 네, 여러분이 병원에서 받는 바로 그 CT입니다. 부품 내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결함이 없는지 의료 수준의 정밀도로 검증하는 겁니다. 여기에 균일한 표면, 품질 확보를 위한 레이저 스캔까지 추가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 만드는데 병원 장비를 동원하는 회사,
이건 기술이 아니라 집념입니다. 그리고 20만 회 접힘 테스트. 하루에 100번씩 접었다 펴는 것을 5년 동안 반복해도 견딘다는 뜻입니다. 화웨이가 출시 일주일 만에 힌지 파손이 터진 것과 비교하면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격차의 크기를 실감하시겠죠? 이 완성도는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미국 CNET 주관하는 CES 2026 어워드에서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수만 개의 출품작을 제치고 최고의 제품과 최고의 모바일 기술 두 부문을 동시에 석권했습니다. 모바일 기기가 전체 가전 IT 쇼를 통틀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40명 이상의 테크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내린 평가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디자인의 신미성과 실용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하이브리드 제품. 판매 전략도 기존 IT 업계의 문법을 완전히 깼습니다. 삼성은 대량 판매 대신 슈프림 방식의 드론 마케팅을 택했습니다. 한정된 물량을 주기적으로 풀어 희소성을 극대화하는 전략. 패션 브랜드에서는 익숙하지만 IT 업계에서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8차 판매까지 매번 12분 만에 완판, UAE에서 2분 만에 매진, 미국에서 5분 만에 품절. 이 한정판 전략은 트라이폴드를 단순한 전자기기가 아니라 소유하고 싶은 오브제로 격상시켰습니다. CCS 인사이트의 최고 마케팅 책임자 벤 우드의 평가가 정확합니다. 대량 판매 제품이라기보다 기술에 열광하는 소비자들이 꼭 한번 써보고 싶은 가장 눈길을 끄는 가젯. 미국 시장에서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기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삼성은 가격 경쟁이라는 수렁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겁니다. 중국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싼 가격으로 밀어붙일 때 삼성은 전혀 다른 판을 짜 버렸습니다.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아무도 따라올 수 없게 만든다. 이건 이건희 전 회장이 평생 강조했던 초격차 철학이 2026년에 와서야 가장 극적인 형태로 결실을 맺은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애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업계 소식에 따르면 애플도 폴더블 아이폰을 개발 중입니다. 2026년 하반기에 공개할 계획이지만 대만 TF 인터내셔널의 권밍치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실제 원활한 출하와 소비자 체감 판매는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미즈호 증권 역시 힌지 등 최종 설계와 사양 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시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삼성이 2019년 갤럭시 폴드를 선보인 이후 6년간 축적한 폴더블 기술의 깊이를 애플은 아직 첫 제품도 시장에 내놓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아이폰 폴드가 2027년에 출시된다면 이는 애플이 삼성보다 8년이나 뒤처지는 셈입니다. 접는 폰의 역사에서 삼성이 규칙을 만들고 중국이 베끼다 실패하고 애플이 뒤따라오는 구도가 완성된 겁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애플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안 접어?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삼성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시장의 기준을 삼성이 정하고 나머지가 따라와야 하는 상황.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 이 오랜만에 보는 그림이 지금 현실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425만 원이라는 가격은 여전히 대중화의 벽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물량은 수천 대 단위로 아직 니치 시장에 가깝습니다. 삼성 내부에서도 이것이 대량 판매 제품이 아니라 브랜드 리더십을 각인시키는 플래그십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수율이 안정화되고 부품 단가가 내려가기 전까지 대중화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화웨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모델 메이트 XT의 매출은 2조 원을 넘겼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을 등에 업고 있습니다. 애플이 본격적으로 폴더블 시장에 뛰어들면 삼성의 점유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애플의 진입이 시장 파이 자체를 키워 삼성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삼성이 가능성을 증명했다는 겁니다. 모든 혁신 기술은 처음에는 비쌌습니다. 최초의 벽돌만 한 휴대전화가 그랬고 최초의 평면 TV가 그랬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수율이 안정화되면 가격은 내려갑니다.
그때가 되면 지금의 바형 스마트폰은 과거의 유물이 되고 모두가 접는 폰을 들고 다니는 세상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규칙을 쓴 건 애플도 화웨이도 아닌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입니다. 기술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화면을 2번 접는 것은 중국도 했습니다. 하지만 접는 순간 화면을 보호하는 설계 철학, CT 촬영으로 부품을 검증하는 집요함, 20만 회를 견디는 힌지의 내구성, 그리고 12.9mm라는 물리 법칙에 대한 도전. 이것들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술이 아니라 그 기술을 대하는 우리의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미국의 추운 겨울 아침, 삼성 온라인몰에 접속하려고 새벽부터 대기하던 미국 소비자들의 그 5분, 그 짧은 시간은 단순한 쇼핑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을 빠르게 쫓아가던 2등, 기업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의 가장 높은 곳에 깃발을 꽂는 순간이었습니다. 스마트폰 전쟁의 다음 막은 이제 막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중앙에 서 있는 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음 K-테크의 주인공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